관동군 방역급 수부, 일명 731부대. 인간을 마루타 취급하여 비인간적인 인체 실험을 했던 반인륜적인 범죄부대. 마루타, 껍질만 벗긴 통나무. 이미 일어날 수조차 없는 그의 다리에는 여전히 무거운 족쇄가 죄어 있는데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철컹철컹하고 쇠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를 낸다. 이곳에 감금된 사람들은 이미 인간의 권리가 무엇 하나도 없다. 그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 그 이름은 가슴에 달린 아라비아 숫자의 번호와 마루타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다. 우리들은 마루타 몇 개 라는 식으로 부르고 있다. 731 부대는 이시이시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인체 실험을 자행했던 일본 관동군 방역급 수부의 통칭입니다. 인체 실험으로 최소 3,000명이 사망했고 근처 지역에 살포한 생화학 무기로 인한 사망자만 30만에서 200만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1931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과 각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으며 일본 참모본부에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소련에서는 세균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군의학교 교관으로 임명되었던 이시시로는 주요한 국가들은 모두 세균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만약 일본이 이 생화학 방면의 연구를 전혀 하지 않으면 장차 전쟁에 있어서 극히 곤란한 처지가 될 것 이라며 세균전 연구소를 설립하자고 육군성과 참모본부를 설득했습니다. 彼は他の方面実現省参謀本部の有力なる人々に対しては防御ということのみならず、もしも攻撃がこれをもってできるならば極めて有利なる作戦であるということを超えたということを聞いております。たびたび聞いております。 1931년 만주사변. 이시시로가 군의학교 교관으로 임명될 때 일본 관동군은 만주를 점령. 1932년 도쿄 육군 군의학교에 이시시로를 중심으로 군의관 5명이 소속된 방역연구실을 개설. 하얼빈 베이너의 연구시설 설치. 파견기관으로 관동군 방역반이 조직. 관동군 방역반은 통칭 토고부대로 이시시로의 가명인 토고하지메에서 유래. 엔도 사부로의 수기 발췌. 1932년 1월 20일 이시시로 군의가 와서 세균전 준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속히 실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다. 1932년 11월 16일 독가스 독성 액체의 실험. 각각 2명씩 비적에게 실험함. 폐렴을 일으키고 중태에 빠짐. 어제부터 아직 생존해 있음. 2만 볼트 전류에 의한 전기 충격은 여러 번 실시해도 죽음에 이르지 않아 최후에는 주사에 의해 죽임. 두 번째 사람은 연속 몇 분간의 전류 통과로 인해 불에 타 죽음. 1935년 베이너 시설 내 폭발과 탈옥이 자행됨. 1936년 관동군은 정식으로 731 부대를 발족. 하얼빈 핑팡 지역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 착공. 1940년 핑팡 지역에 새로운 연구시설을 완공하면서 관동군 방역급 수부로 개편. 731 부대가 어떤 실험을 저질렀는지 알기 전 소속 인원 3,560명이나 데리고 이런 끔찍한 실험을 양심의 가책 없이 진행할 수 있었는지 알기 위해선 이 부대의 편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부대장 이시시로를 중심으로 9개의 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무부,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교육부, 자재부, 진료부, 헌병실입니다. 먼저 총무부는 731 부대의 전체적인 관리를 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관실, 조사과, 인사과, 서무과, 기획과, 경리과, 관리과, 군수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아래에도 더 분할되어 각각의 반이 있었습니다. 서무과는 본부와 각 기관의 연락을 담당했고 기획과는 세균전, 독가스전, 방역, 급수 등의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경리과는 경비의 예산, 배분, 결산을 담당했습니다. 제1부는 세균 기초 연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제1부 아래 총 10개의 과가 있었는데 세균 또는 증상에 따라 세분되어 있습니다.
제1과는 티푸스 연구, 제2과는 콜레라 연구, 제3과는 생리, 마르타 관리, 제4과는 이질 연구, 제5과는 흑사병 연구, 제6과는 병리 연구, 제8과는 리케차 연구, 제9과는 곤충 연구, 제10과는 혈청 연구, 제11과는 결핵 연구입니다. 제3과 생리 마르타 관리과는 그 아래에 건강진단, 엑스레이, 양리, 포로 입출 관리, 특설 과목으로 8개 반으로 또 나뉘어 있었습니다. 제11과는 결핵 연구과란 아래 탄저병, 천연두, 결핵, 바이러스, 동상 연구 등 7개의 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2부는 식물균과 곤충 연구를 했으며 폭탄을 제조하는 반 또한 제2부 소속이었습니다. 제3부는 방역급습으로서 검색, 동물 검출, 여수, 거름망, 탄통제조 감화 등 실제 일본군에게 방역과 급수하는 것을 위한 부서였으나 1943년부터는 제3부에서도 세균폭탄을 제조합니다. 제4부는 세균을 제조하는 부서였습니다. 페스트, 탄저병, 건조균, 발진티푸스, 궤저 등의 세균 배양, 생산해내고 백신을 만들어내는 부서였습니다. 교육부는 대원들을 교육하는 부서였고 자재부, 진료부, 헌병실 등의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 부서 간의 정보가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철저한 분업체제를 구축해서 부대원들의 죄의식을 약해지게 했다고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731 부대에서는 인체실험의 재료로서 사람들을 모으는 제도 또한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별취급이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이중간첩으로 이용 가치가 없는 자, 재질이 가벼워도 석방하는 것이 불가한 자, 이 밖에도 여성과 아이들도 포함되고 있었다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Одна из этих женщин была с грудным ребенком. После того, когда человек подвергался заражению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бактериями, его лечили в тюрьме отряда или нет? А после того, когда он выздоравливал, что с ним происходило? 相当長き期間を置きました後にまた他の実験に供されるのが常であります。 731 부대, 우리가 흔히 마루타라는 단어로 들어왔던 끔찍한 생체 실험은 30일 내지 50여 가지의 치명적인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혈 실험, 인체에 동물의 피, 소금물, 공기, 물 등을 주입. 동상 실험, 영하 30도에서 50도에 달한 냉동 창고나 밖에서 몸 전체, 손, 발 등을 동상 상태로 만듦. 나무 몽둥이로 환부를 때림. 그 후 해동시키는 등의 실험.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 동상 실험에 큰 피해를 입음. 열 실험, 장갑차 안에 사람을 넣고 뜨겁게 한 다음 어느 온도까지 견디고 어떻게 죽어가는지에 대한 실험. 진공 실험, 실험실에 가두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에 대한 실험. 폭탄 실험, 폭탄 파편에 맞은 일본군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중국인들에게 직접 폭탄에 노출함. 가운데 폭탄을 세워놓고 방사용으로 사람을 세워놓은 뒤 나무 판자에 몸을 묶어놓음. 폭탄이 터진 뒤 수술하거나 해부함. 모성애 실험, 엄마와 아이를 함께 가두고 아주 뜨겁거나 물이 차오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실험. 성병 실험, 마루타에게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게 하여 매독을 감염시켰고 외부적 징후를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체 실험을 행하여 다양한 내부기관의 병세가 어느 단계에 이르고 있는지를 검사. 그 밖에 많은 잔인한 실험 등을 행한 후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산채로 해부. 731 부대의 위생호장을 맡고 있었던 오오카와 후쿠마츠는 임신 중인 위안부를 해부했을 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아이가 울고 있는 앞에서 어머니가 죽어갔다. 아이는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동상실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을 참호에 던져놓고 묻었다. 정말로 비참한 일이 많이 있었다. 매일 2~3명 살아있는 사람을 해부하여 많을 때에는 하루에 5명을 해부하였다. 독가스 실험을 제가 모두 직접 카메라로 찍었는데 독가스를 터뜨리고 몇 분 후에 죽는지를 확인했습니다. それで、その中国人の手を見ますと3人は手の指がもう全部黒くなって落ちておりました。残りの2人は
指がやはり黒くなってただ骨だけ残っておりました。 이처럼 생체 실험을 자행했던 731 부대의 잔인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세균전을 준비하려고 했을 때는 1925년 제네바 의정서에 의해 국제정서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전시의 독가스와 세균 따위의 사용 금지에 관한 내용이지만 일본은 비준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사용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사육하던 실험용지가 무려 25만 마리에 달하며 100% 치사율을 갖춘 패스트균을 찾기 위해 시골을 돌아다닐 정도였습니다. 炭疽菌の試験でありまして、約10名の人間が実験場に連れてこられておりました。傷を負わせるために破片弾を装置いたしまして、これを遠方から電気でもって爆破をいたしました。これらの傷を受けた人間は酸素にかかり、後死亡したということを聞きました。ペストの実の実験をする建物があります。家の中にペストの実を散布させて全部ペストにかかったと言いました。 그들의 최초 목적이 세균전인 만큼 세균을 사용한 끔찍한 실험뿐만 아니라 194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세균병기의 실전 사용을 단행합니다. 731 부대가 만들려고 했던 세균탄의 내용물은 치명적이고 급속하게 전파되는 세균들 위주였고 엄청난 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제4부의 설비에서 배양한 세균만 한 달 기준 패스트균은 약 10kg, 티푸스균 약 800에서 900kg, 탄저균 약 600kg, 콜레라균 약 1톤, 파라티푸스균 800에서 900kg, 정리균 800에서 900kg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50kg의 탄저균 포자가 최적 기상 조건에서 50만에서 500만 명의 인구를 지닌 20평방킬로미터 넓이의 도시에 바람이 부는 가운데 2km 선의 모양으로 살포되는 경우 수십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들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균들을 퍼뜨렸습니다. 비행기 밑에 무기 장착하는 곳에 바구니를 매달았습니다. 1m 크기 바구니에 치명적인 쥐벼락을 담았습니다. 注射器でもってスイカ膜輪に注射しました。それを満州人とシナ人に約5、6名の人間に対して食べさせました。第4部でもって大量生産をされた菌を日本軍の使っている金の水筒にそれを全部移し替えました。そして現地でもって水筒の入った菌はそのまま直接井戸、沼、家屋等に散布しました。 이들은 위의 방법뿐만 아니라 세균 폭탄도 개발합니다. 패스트균을 가진 쥐벼락을 넣은 폭탄도 있었으며 8개 종류의 폭탄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쇠로 세균 폭탄을 만들었으나 쇠로 만든 폭탄이 터지면서 그 열로 세균들이 죽어버리자 세균이 열에 의해 사멸하지 않도록 적은 양의 화약으로 깨지는 도자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목표로 삼은 마을에 세균 폭탄을 투하한 뒤 나중에 상태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얀 방역복을 입고 와서 마을 주민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들판으로 끌고 가서 산채로 배를 갈랐습니다. 백신 없이 패스트균을 주사로 주입받은 남성은 아직 숨이 붙어있는 상태였는데 나체 상태로 들것에 실려 우리들이 대기하고 있는 해부실로 옮겨졌습니다. 오오야마군의 소자로부터 시작하지 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갑과 족쇄로 몸이 고정되어 있는 남자는 눈을 크게 뜨더니 이 끔찍스러운 행위를 확인하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만 몸이 자유롭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목을 여기저기 만지던 호소다 중이가 오른손에 든 메스로 정확하게 경동맥을 따라 목을 잘라내려갔습니다. 피가 하고 흘러나왔습니다. 남자는 꾸이치 라고 증오와 분노로 타오르는 한마디를 내뱉고는 갑자기 안색이 바뀌었고 호흡이 멎었습니다. 호소다 중이는 회부칼 이리 줘 라고 말한 뒤 회부칼을 거꾸로 쥐고는 상복부에서 하복부로 을기양양하게 배를 갈랐고 뼈를 자르는 톱을 사용하여 늑골을 절단하여 내장 전부를 노출시켰습니다. 생체 실험에서는 일본인이 희생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노즈카는 친구였던 히라카와 미치오가 패스트에 걸려 생체 해부에 입회했을 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히라카와 미치오는 이미 특별반의 대원에 의해 알몸이 되어 해부대에 뉘어져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히라카와의 필사적인 절규가 방안을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시부대에 입대할 때 미치오랑 사이좋게 지내주렴 이라며 제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건네준 히라카와의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와주고 싶다 라고 생각한 제가 지혈제를 잡으려고 약물 상자로 손을 뻗으려는 순간 오야마 소자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시작해라. 에가와 기수는 해부칼을 거꾸로 쥐고는 상복부를 찔렀습니다. 히라카와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자 에가와 기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냐? 라고 꾸짖음을 당한 에가와 기수는 하고 해부칼을 내리긋고는 곧바로 흉부의 피부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흘러나온 피가 해부대를 적셨고 밑으로 떨어져 흘렀습니다. 히라카와의 입에서 온몸을 쥐어짠 절규가 나왔습니다. 해부대 위에 내장이 비어져 나오면서 그는 절명했습니다. 1945년 8월 9일 소련이 일본의 괴뢰 정권인 만주국을 침공했고 일본은 이 전투에서 패배,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731 부대는 연구시설을 파괴하고 모든 죄수를 살해, 증거는 철저하게 인멸하였습니다. 시설 내에는 포르말린 용기에 방금 잘린 사람의 목, 팔, 몸통, 다리, 각종 내장의 표본이 전염병의 종류와 병세마다 각 1000개 정도가 보존되어 있었는데 숭화강에 내던져 버렸다고 합니다. 각종 세균, 쥐, 벼룩, 해부 기록, 병리 기록, 세균 배양 기록 등은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집어넣고 소각했습니다. 연구기재, 약품, 표본을 넣은 용기 등은 추화강에 옮겨서 흘려보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마루타는 40 내지 50명으로 추측되는데 청산가스를 분출시켜 살해하거나 2명씩 목에 줄을 감아 살해하였고 살해한 시체들을 장작과 함께 겹겹이 쌓아 태워버렸습니다.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731 부대의 일부 간부들은 소련에 붙잡혀 하바롭스크 재판에 피고로서 출정했습니다. 하지만 731 부대의 간부 대부분은 재빠르게 일본으로 도망가 국공립대학의 교수나 제약회사의 간부로서 복귀해 나갔습니다. 소련 측에서는 이시시로를 재판에 회부할 것을 주장했지만 재판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시시로는 731 부대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인체실험 데이터를 미국에 제공했습니다. 이시시로와 일행들의 죄를 없던 걸로 만든 것은 결국 미국이었습니다. 무기개발과 의학발전이 그들의 명분이었지만 생체실험의 잔인함은 그 명분을 절대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바롭스크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12명의 731 부대 간부들은 결국 1956년 일본 소련 공동선언으로 특별사면을 받고 일본으로 송환되었으며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비하면 아주 적은 형조차도 다 채우지 않고 돌아갔습니다.